안녕하십니까.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초긴장 속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와 야당이 결사 저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 나를 밟고 가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처리와 관련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3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열리면 개혁법안,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소집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에 오는 16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좌파 독재를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농성장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등의 강행 처리를 막아내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범여권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발맞추기 예행 연습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또다시 극도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2일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주재 발제자인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구와 비례의석 전체를 연동해서 계산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연동형 효과도 적고 지역구 초과 의석이 발생할 때 보완 제도도 없기 때문에 평등 선거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내 제1당과 제2당의 지역구 의원 수가 비례대표에서 받은 비율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에 던진 표 약 70% 이상이 모두 사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박명효 교수는 부분 연동형 비례제는 다당제 경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국회와 정부 또는 국회 내에 협치, 연합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 선거법이 내년 총선에 도입될 경우에는 비례의석은 대부분 군소정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론적으로는 거대 정당의 독식을 방지하고 소수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게 함으로써 사표를 방지하고 당선자 수 비례를 합리화할 수 있다. 그렇게들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회 소수 정당이 난립하게 돼서 범여권의 야합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또 비례 후보 선발 과정에서 정당 지도부의 비리가 발생돼 국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의원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공수처법안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무엇이 왜 얼마나 중요하길래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서 강조하고 집권 여당이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왜 총력을 다해 막으려 하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검찰개혁을 연불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마디로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된다면 검찰은 개혁할 게 없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이 조국을 수사할 때 대통령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등 집권 세력이 알게 모르게 수사를 방해하고 노골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묵묵히 부패와 비리를 캐더니 최근에는 울산선거농단과 관련해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전혀 흔들림 없이 미련한 듯이 검찰이 할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이러다가 나까지 잡아먹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부 여당은 물론 새도 꽤나 부리던 사람들 가운데 뒤가 구리거나 양심에 찔리는 이들은 하루빨리 윤석열 검찰을 자갈을 물리든지 족쇄를 채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공수처법을 서둘러 만들려고 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은 고위 공직자 비위에 관한 것은 공수처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령 조국의 수사를 검찰이 강력한 의지로 집행하려 할 때 공수처에서 너희는 손 떼고 이리 넘겨라. 그러면은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로 넘겨야 합니다. 그 미운 놈은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검찰에게는 기소권만 주고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려 하면서 공수처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준다는 것으로 봐서 독재 국가에나 있는 슈퍼 사정기관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공수처장 임명은 7명 가운데 6명은 집권 세력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지만 3년을 3번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집권 세력은 공수처법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공소시효를 넘길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도 살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체제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의 강행 처리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두 법안에 담겨있는 우려 요소 중심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